법무부에서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입법 예고가 되었고 현재 통합 입법 예고 시스템 여기에서 이 개정안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든지 반대하는 그런 국민의 의사표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8월 26일 시작해서 10월 5일까지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이것을 개정하는 이유는 아프리카 난민, 우리나라에서는 특별 기여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들에게 이곳에 체류하는 자격 가운데 F2라고 하는 자격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들에게 그렇게 법을 고쳐가면서 그렇게 주어야 하는가?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이미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할 수 있는가 하는 법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우리의 법을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정 집행이 분명하죠. 이번에 그 아프간에서 들어온 사람들, 그들은 난민법에 따라서 난민 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그러면 F2라고 하는 그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는 이들을 데리고 가서 난민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국이 그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미국이 아프간에 있는 그 미국에 이미 체류 자격이 있는 사람들 따지면 무슨 그 시민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체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사정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지금 데려온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든지 한국 영주권자면서 아프간에 있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미국하고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 자국민 혹은 자국에 이미 체류 자격을 지닌 그런 사람들을 데려갈 때는 본국으로 데려간다든지 하면서 그런 대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전혀 관계없는 남을 인도적 차원에서 데려왔다. 이런 경우에는 법대로 이 난민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세계 여러 나라도 동일하게 난민으로 데려갑니다. 아프간 사람을 데리고 와서 특별 기여자, 특별 공로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국내법을 고쳐서 그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특별 대우를 하기 위해서 국내법을 고치는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국제규약에 따른 난민을 난민으로 인정을 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출입국 관리법을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법체계를 깨뜨려서 그 이민족, 그들을 남을 돕기 위해서 나의 중요한 법 시스템을 깬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의 출입국 관리법은 대한민국 국경관리법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출입국 관리법을 밖에서 들어오는 A, 밖에서 들어오는 B, 그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매번
문을 부수고 문을 넓히고 이렇게 한다면은 국경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 당연히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번에 난민을 난민으로 들여오면 될 텐데 그들에게 난민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특별 기여자라는 해괴망측한 이름을 붙인 다음에 우리의 국경을 대한민국 영토를 둘러싸고 그 문을 조금 열어놓은 그게 출입국 관리법입니다. 그걸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넓히자 하면서 부수고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바로 이번에 그 입법 예고를 해놓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들에게 난민으로서 F2를 주면 되는데 특별 기여자로서 F2를 주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이 F2라고 하는 것은 장기 체류가 되고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류 자격입니다. 이걸 위해서 법 개정을 한다. 그리고 이미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이 F2를 난민으로서의 F2가 아니라 특별 기여자로서의 F2를 받으면 그 다음에 영주권을 일괄부여하겠다. 따지지 않고 몽땅 무조건 하나씩 붙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주권은 F5, F5라는 체류 자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다 하는 것을 먼저 간략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출입국 관리법을 보면 제1조에서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의 목적이 안전한 국경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출입국 관리법이라는 것은 외국을 드나들 때 좀 더 편리했으면 좋겠다. 마치 이것이 무슨 규제를 철폐하는 것처럼 좀 더 쉽고 편리했으면 좋겠다. 아마 피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출입국 관리법의 목적은 인천공항을 편하게 드나들으라고 해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국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그런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를 보면 체류 자격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체류 자격, 그래서 체류 기한이 있는, 두 번째는 영주 자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반 체류 자격에 대해서는 단기 체류해서 90일 이하가 있고 장기 체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기한은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기 체류의 경우에는 유학, 연수, 또 투자 목적, 주재, 해외 주재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런 거, 그 다음에 결혼 목적, 이런 경우에 장기 체류를 허용합니다. 이제 영주 부분을 보기로 합시다. 영주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3 여기를 보면 영주는 어떨 때 허용을 하는가 하는 영주 자격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프간에서 온 저 아프간 종족, 사실은 긴급 대피, 긴급 피란으로 온 난민인데 아무튼 특별 기여자라고 합니다. 이 명칭이 보면 볼수록 불편합니다. 즉 그런 사람들에게 영주 자격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영주 자격을 어떻게 주는가? 알고는 있어야 하겠죠.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 범위, 우리 대한민국 전 영역에서 활동 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체류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있고 싶은 만큼 있는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하고 다를 바가 없다. 있는다는 점에서 그렇겠죠. 이 국민의 자격은 엄청나게 고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머문다는 점에서 국민하고 거의 동일한, 사실상 머문다는 점은 똑같은 이 영주 자격을 아무에게나 주어서는 안 되겠죠. 바로 그것을 출입국 관리법이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 자격은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 자격을 첫째 갖추고 거기에 더해서 아래에 쭉 나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빠짐없이 갖추어야 한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여러분은 품행이 단정하다 그러면은 초등학생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 품행이 단정하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품행이 단정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역을 넘어서지 않고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게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영주 자격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그 영주 자격을 가진 자가 오기 전과 동일하게 대한민국 안에서의 생활을 불편 없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에 옴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들이 오기 전과는 다른 이 5,100만이 넘는 우리 전체 국민이 그들이 오기 전과는 무엇인가 달라진 이런 환경이 된다면 영주 자격은 다시 박탈해야 하는 것이죠. 국민이 주인인 이 나라이기 때문에. 따라서 아프간 종족들, 이번에 진천에 와 있는 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법률과 명령, 그리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규정해 놓은 것을 털끝 하나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없는 듯이 그렇게 다 지키고 우리 국민들이 무엇인가 이민족이 들어와 있다. 저 사람이 내 생활을, 내 영역을 축소시킨다든지 내가 자꾸 눈길을 주게 되는 무엇인가 시끄럽고 혹은 부자연스럽고 이런 것을 일체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요건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바로 이 첫 번째 요건도 이해를 못하고 그들이 오자마자 법을 바꾸겠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아프간 종족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그 시행령을 고치게 해놨다. 예전 같으면 이 경우에는 종족 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 땅을 지키고 우리 것을 지키겠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반국가 행위를 한 겁니다. 국민의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반기를 든 것이죠. 국민은 이 점을 분명히 그들에게 추궁해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일꾼이 어째서 우리 국민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주 자격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외국인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그러니까 지금 아프간 종족이면 그 자기들의 소득과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돈을 안 준다 이런 뜻입니다. 영주 자격을 여기서 누리고자 하는 자에게 일체 대한민국의 국민의 돈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재화와 서비스, 여기에서 먹고 입고 자고 교육받고 치료받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은 자기들의 돈을 지불하고 그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것이 제10조의 3, 제2항 두 번째 요건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동맹국이라는 미국에 유학을 갈 때도 학비와 생활비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뭡니까? 세 번째, 영주 자격을 누리고자 하는 자는 한국어 능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 진천에 와 있는 아프간 종족들은 한국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영주 자격은 그런 겁니다. 유창하게 못한다. 외국인이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영주 자격을 안 누리면 됩니다. 왔다 가는 손님, 관광객이라면 한국말을 잘 못해도 되죠. 그러나 한국에서 그 체류 기간의 제한이 없이 체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을 때 한국어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은 좌충우돌, 우리 국민의 생활을 얼마나 망가뜨리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앞으로 달리면서 나아가는 이 생활의 속도를 그들이 발을 거는 것이 됩니다. 영주 자격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는 본국의 언어 능력을 유창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 부분을 많이 너그럽게 허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여기 와서 이웃도 보고 있는데 염소의 목을 잘라서 생으로 살아있는 염소를 목을 잘라서 먹는 자기들의 그 종교에 충실하게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와서 자기들이 어느 한 지역을 차지하고 사람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하루에 5번씩 밖에다가 확성기를 틀어놓고 기도 시간을 알리는 일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영토를 빼앗기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종교의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현재 종교는 국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교 분리를 하고 있는 것은 종교가 국가 밖에 법 위의 존재여서 그렇게 분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종교도 국가 안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법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생활에 이민족이 들어와서 우리의 문화가 충돌을 일으킨다고 하면은 축출해야 하는 겁니다. 같이 갈 수 없는 것이죠. 제10조의 3, 제3항을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앞에 소개한 제2항, 제2호 및 제3호, 그러니까 자기의 소득과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하는 것하고 한국어 능력, 그리고 한국에서 사는 기본 소양을 갖춰야 한다 하는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무슨 과학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방금 소개한 그 두 가지 그 요건을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할 수도 있고 또 면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 바로 이 3항을 들고 나와서 법무부 장관이 이거 맘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죠. 가령 세계적인 어떤 뛰어난 과학자가 있어서 데려왔다. 그 사람에게 한국어 배우라고 할 수 없으니까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겠죠. 우리 국민이 왜 그 사람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겪어야 하겠습니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쉽게 이런 식으로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어쩌다 100년에 한 번 대단한 과학자가 들어와야 한다면은 그러면 이것을 면제해 줄 수 있다.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이, 우리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옆에 사람을 붙여놔야 하겠죠. 그 정도를 감수하고자 한다면은 그런 2호와 3호를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도 영주 자격을 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그러는데, 정말 공로는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공로는 개뿔이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공로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돈을 들여야 되는, 우리가 앞으로 그들을 먹여 살리고 보살펴야 되는 짐입니다. 원래 난민은 짐입니다. 그걸 무슨 영웅을 데려왔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참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사망은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좀 이 요건을 완화해 준다는 3호는, 이걸 인정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활이 헝클어집니다. 바로 남에게 좋은 일 하자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걸 선택하는 것은 병적이죠. 다만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면 정말 50년에 1명 정도 이렇게 영주 자격을, 한국어를 몰라도 줄 수 있다. 그 정도로 감사하다면,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그런 때에 나라를 살려놓은 그런 외국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쉽게 지금처럼 몇백 명을 적선하듯이 데려와 가지고 그렇게 인정하라고 있는 규정이 아니다. 그것부터 분명히 해두기로 하죠.
현재 진천에 들어와 있는 아프리카 민족, 아프간 민족,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인천공항에 왔다고 합시다. 뭘로 들어옵니까? 난민 자격도 없고 다른 관광객으로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덜컥 C3로 그냥 입국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F1 자격을 부여해버렸습니다. F1은 방문 동거라고 하는 체류 자격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법을 뛰어넘어서 이런 자격을 부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미 거기까지는 막 넘어갔고, 장기 체류 자격인 F2, 이거는 이제 거주 자격 이런 것인데, F2를 부여하려고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현재 8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 예고 중인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난민 이야기도 이미 했습니다. 이 장기 체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라고 하는 그 양식, 거기 제24호에 보면 가, 나, 다 했을 때 이 다항에서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F2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난민이어서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이들을 아프간 난민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미국은 자국민을 데려갈 때, 아프간 종족이지만 자국민을 데려갈 때 난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온 아프간 종족이 우리 자국민이 있습니까? 엄연한 외국인이지. 그런데 난민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다. 이 장기 체류 자격 중에 앞에서 그 단기 체류, 장기 체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장기 체류 자격을 규정하는 이 24호에 보면 가나 다라 해가지고 카까지 11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미 있고 그 중에 다가 난민에게 F2를 부여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카까지 있다고 했죠.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카 다음에 타, 이 타 항목이라는 것을 지금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입법 예고 내용입니다. 이번에 그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기로 합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중에 지금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 자 할 때 자, 자목에서 카목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타를 신설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목에서 타목까지로 이것을 개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넣어야 하겠죠. 신설이니까. 별표 1의 2 제24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게 요번에 새로 넣겠다는 겁니다. 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게 이런 사람에게 F2를 부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박범계 장관이 이 아프간 종족,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무조건 사실하고 관계없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에
증진에 이바지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이들에게 F2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영주권을 주겠다 하는 그런 심산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행령에 마음대로 타목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박범계 장관이 나는 그렇게 봤다 하는 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법이 그렇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 경우에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살아있다고 믿는다면 위헌 법령 심판을 해야 하겠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리걸 마인드로 판단을 할 분야입니다. 박범계 개인 혹은 문재인 민주당 정권 그들이 판단해서 그냥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설령 그들이 이것을 우긴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와 같은 법 시스템, 헌정 질서를 파괴한 자들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나중에 법정에 세우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싸우고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국경을 지키고 있는 문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개정령안을 낸 자들에게 어떤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 박범계 장관 그리고 현재 이 안에 동의를 한 국무위원 전원 문재인 씨 그리고 현재의 국무총리 이들에게 현실적으로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생활에 변화가 생긴다든지 영향이 미친다든지 하면은 동해보복으로 처벌을 해야 할 겁니다. 그들이 법을 뛰어넘어서 이와 같이 힘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동해보복이라는 이야기까지 살아난 겁니다. 이번 이 개정령안에서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부칙입니다. 부칙 제1조는 이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우리 국민이 개정을 알 수 있는 20일의 유예기간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 짓도 그만하게 해야 하겠죠. 제2조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제2조의 제목은 장기 체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이 타항이라고 하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 체류 자격을 누구한테 허용할 것인가? 바로 그것을 부칙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별표 1의 2, 24호 타목의 개정 규정은 이영 시행 전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던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바로 이번 이 개정령 안에서 부칙에다가 소급표를 규정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10월 5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관보에 게시를 하겠죠. 그리고 그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가령 10월 20일에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2021년 10월 20일 이전 언제까지? 1948년 8월 15일까지. 문재인 씨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1919년 4월 중순 그때까지 쫙 소급을 해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었거나
대한민국의 공익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했던 사람들은 다 바로 이 별표 1의 이 24호 탐옥에 의해서 F2 체류 자격을 받고 그 다음에 영주권도 받게 된다. 이런 규정입니다. 어째서 이런 것이 들어갔는지 법무부에서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서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나만 보고 둘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개정령안의 효과는 바로 이와 같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아프간에서 우리 한국 정부가 그 긴 세월 동안 2001년 그때부터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던 2007년, 2015년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시설에서 시설을 이용했던 사람들, 한국에서 하는 그런 활동에 와서 같이 참여하고 공부를 했던 사람들,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 대충 아프간 종족 30만 명 정도에게 다 F2를 부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그리고 영주권을 왜 주느냐? F2가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 별표 항목을 보면 바로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럴 생각이 있든 없든 간에 영주권까지 그냥 단숨에 가는 것이죠. 전 세계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 그리고 코이카,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한다고 해서 늘어놓은 수많은 그런 파견 조직들, 거기에서 한 한국 정부의 사업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몽땅 바로 이번 개정령안을 타고 F2 체류 자격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 다 올 수 있는 것이고 와서 여기에서 체류 기간 제한 없이 아무데나 직장도 찾을 수 있고 여기서 일하고 이제 불법 체류자가 없어지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한 명을 예를 들자 누가 이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소급표가 있으니까, 무제한 소급표가 있으니까 지난번에 뉴질랜드에서 성추행을 당했던 그 대사관에 있던 직원, 현지 사람, 그 사람 F2 부여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부여해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원한다고 하게 되면. 그리고 여기 온 다음에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이것이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내용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서는 진천에 와 있는 아프간 종족들, 그들에게 영주권을 일괄 부여하겠다. 뉴스 보도가 됐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앞에서 본 거는 별표 1의 2였는데 이 영주에 대해서는 1의 3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표 1의 3, 영주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영주 체류, 그러니까 영주 자격은 F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그러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좀 복잡한데 출입국 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쭉 규정되어 있는 거기에 해당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46조가 무엇인가 하면은
강제 퇴거 대상자 이것을 규정합니다. 여기에 보면 1호부터 14호까지 규정해 놓고 무엇을 위반한 사람, 무엇을 한 외국인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14개 거기에 어디에도 해당이 돼서는 안 된다. 이번에 아프간 종족들 저들에게 영주 자격을 일괄부여한다고 하면은 이 1호에서 14호까지의 해당이 안 된다 하는 거름장치를 막아버리고 일괄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강제 퇴거 대상자가 아닐 것에다가 더해서 이번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제10호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F5 이 영주를 규정한 별표 1의 3에는 이미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개정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그냥 인정해버리면 된다. 이런 속셈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이와 같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앞에서 보았던 영주의 자격을 가지려면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여기에서 남들하고 잘 생활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의 돈이 조금도 그들 때문에 소모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있어야 하고 뭐 이런 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그만두고 또 강제퇴거 대상자여도 그냥 그만두고 무조건 특별한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로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영주 자격을 준다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일단 퇴거를 못 시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해로와도 퇴거를 못 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 영주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퇴거 대상자 그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울타리를 지키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결정이다. 이번 이 아프간 민족, 아프간 종족을 대한민국의 모든 법 시스템을 깨뜨리고 들여와서 또 우리 법을 고쳐서 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국가 수호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큰 일인 겁니다. 덤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영주권을 줘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완전한 지방 분권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지방에서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겠다고 하고 투표권을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한 지방에 자기들은 지방정부라고 하고 지방정부 대통령 이렇게 부를 것이고 이 아프간 종족이 한 지방에 대통령을 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주 확실하게 저 땅을 뺏겼구나, 침공당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만일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때는 깨닫게 될 겁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서 이렇게 F2에다가 영주권을 그냥 거저 뿌리듯이 그냥 떠안기듯이 이렇게 주겠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미 우리나라에 와서 있던 그런 사람들이
한국의 아프간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사실 등골이 오싹한, 이 사람들이 어떤 조직을 만들면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시위하고 공격하고 테러하고 이런 것들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이들이 아프간 공동체를 만든 다음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요구한다, 이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살벌하죠. 이미 그 자체가 협박이고 시위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을 봅시다. 우리는 어떤 범죄에도 짓지 않았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평화롭게 공부하고 생활하며 일해왔다. 아프간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우리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라. 중앙일보 8월 26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확실히 그들이 여기에서 범죄 저지르지 않은 거, 여기에서 평화롭게 공부하고 결국 우리가 공부시킨 것이죠. 여기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먹고 산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돈 번 겁니다. 그랬더니 영주권 달라고 합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이것도 공로자라고 하겠죠.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평화롭게 공부했는데 얼마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을 세웠느냐. 자기들이 이렇게 그 영주권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은 사업, 학업, 취업 이런 비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에게 주고 여기에 영주하고 결혼 이민을 온 사람에게 주는 F 비자로 변경해달라. 그러면서 영주권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나라에 이미 와 있는 아프간 종족 15,000명, 당장 그들에게 F2 그리고 영주권 줄 것은 분명해 보이죠. 이렇게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대한민국의 국경 관리를 포기했습니다. 통합 입법 예고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이 법무부 공고 제2021-275호, 275호, 이것이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입니다. 8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가서 내용을 보고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그런 표시를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